여러분, 물질 가장 깊은 곳에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의 설계도를 그리는 기술, 바로 X선 회절인데요. 오늘 이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X선과 결정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회절 지문이라는 걸 어떻게 해독해서 원저 지도를 완성하는지, 그 전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위대한 기술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풀어야 했던 근본적인 과제,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머리카락보다 1000만 배나 작은 세계라니 이걸 대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현미경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이 미지의 영역 앞에선 그냥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자, 이 엄청난 장벽을 넘으려면 과학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 바로 원자 세계의 문을 열어준 두 개의 열쇠가 X선과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X선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일반 빛은 파장이 너무 길어서요. 마치 굵은 몽둥이로 작은 틈을 더듬는 것과 같아요. 원자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X선은 달라요. 파장의 원자 사이의 거리랑 비슷할 만큼 아주 짧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탐침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결정이에요. 만약에 원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신호도 완전 뒤죽박죽이겠죠? 하지만 결정 안에서는요, 원자들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완벽하게 줄을 맞춰 서 있어요. 바로 이 질서 정연함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호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완벽한 탐침인 X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결정.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법의 이름이 바로 회절입니다. X선이 이 정교하게 짜인 결정 격자라는 장애물을 통과하면서요, 그냥 그림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면서 쫙 흩어지는 현상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자의 목소리를 듣는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을 원자의 메아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자, X선이 결정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 원자층에서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메아리들이 막 서로 뒤섞여서 들어오면 그냥 소음이겠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딱 맞는 각도에서는 이 모든 메아리가 정확히 같은 박자로 돌아서 하나로 짠 하고 합쳐져요. 그러면서 아주 크고 선명한 신호, 바로 회절 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포착하는 게 바로 이 강력한 메아리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모든 물질은 이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회절 패턴을 가져요. 여기 보이는 뾰족한 피크 하나하나가 특정 방향으로 늘어선 원자들이 보내온 아주 선명한 메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물질의 고유한 원자 지문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이 멋진 원자 지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암호 같은 패턴 속에 숨겨진 구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지문을 해독하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이 피크들의 위치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각각의 피크가 나타나는 각도만 알면 마치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재는 것처럼 원자층과 원자층 사이에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관계를 밝혀낸 게 바로 브래그의 법칙이고요. 자, 여기 구리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개의 피크가 관찰됐죠? 자, 이제 이 피크 위치, 즉 각도를 이용해서 격자상수라는 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3.61, 3.61, 3.62. 와, 거의 똑같은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결정 구조를 이루는 가장 작은 반복 단위, 레고 블록 같은 단위포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피크에서 일관된 값을 얻었다는 건 아하, 이 설계도의 기본 규격을 정확히 찾아냈구나 하는 뜻이죠. 좋아요. 이제 우리는 건물의 설계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모칸, 즉 단위포의 크기와 모양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어요. 과연 이 네모난 방 안에 원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마지막 퍼즐은요, 어떤 수학 공식에 딱 넣어서 정답은 이거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가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목록에 올려놓고 대조해보는 아주 영리한 추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추리의 핵심 단서는 뭘까요? 바로 아까 봤던 피크의 강도, 다시 말해 밝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위포 안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그 메아리들이 서로를 더 크게 증폭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부딪혀서 상쇄되면서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크들의 밝기 패턴 자체가 원자들의 내부 배치도를 담고 있는 일종의 암호인 셈이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원자가 소금 NaCl 구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그 구조일 때 나타날 예상 강도 패턴을 계산해봐요. 그 다음엔 또 다른 가설, 아니면 아연 황화물 ZNS 구조일 수도 있겠는데? 하고 또 계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계산값들을 실제 우리가 관찰한 강도랑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겁니다. 111 피크는 실제로는 강한데 ZNS 구조는 약하다고 나오네?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요. 어떤 이론적인 패턴이 실제 지문과 가장 딱 뒤러맞는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원자 설계도를 알아내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단순히 원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끝나는 학문적 호기심 해결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가루가 뭔지 밝혀낼 수도 있고요. 달이나 비행기 부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부수지 않고도 안전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제조 공정에서 품질 관리부터 새로운 신소재 개발까지 정말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아주 깊숙이 쓰이고 있답니다. 결국 원자 수준에서 구조를 본다는 건 곧 물질의 성질과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가볍고 더 똑똑한 미래의 소재들은 모두 바로 이 원자 설계도를 그리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물질을 상상하고 싶으신가요?